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농산물값 고공행진에 국제 유가 상승세가 겹쳐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다시 3%에 진입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5.15로 지난해 2월 대비 3.1% 올랐습니다. 상품 물가는 3.2%, 서비스 물가는 3% 올랐고 품목별로는 신선식품 지수가 17.9%, 농축수산물이 9%, 생활물가 지수는 3.3% 상승했습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며 이제는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중요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4년 동안의 언론 기사를 빅데이터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강원도에 대한 보도는 12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만여 차례나 언급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이슈도 8천여 차례 조명됐습니다. 주요 정책 이슈로는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 생활형 숙박시설, 비규제 지역, 평창 올림픽 등이 등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년 동안의 온라인 뉴스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보고서인 공약 이슈 트리를 발표했습니다. 공약 이슈 트리는 지역의 주요 관심 주제에 대한 언론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후보자들이 정책 및 공약 개발을 돕고 유권자들의 정책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는 100건, 기초지자체는 60건의 주요 이슈를 추려낸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각 지역별 민생 이슈를 제시했습니다. 춘천시가 언급된 뉴스는 2만 8천여 건입니다. 수소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동서고속화철도는 지역 발전 키워드였고 디지털 뉴딜, 반려동물 산업 등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레고랜드와 엘리시안 강촌, 태권도 축제와 마임 축제 등이 관광 키워드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원주시는 2만 4천여 건의 뉴스가 수집됐는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등 의료산업이 키워드 상위권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비규제지역, 여주 원주 복선전철 등 도시와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강릉시와 관련된 뉴스는 2만 5천여 건으로 세계 합창대회, 경포해수욕장, 워케이션, 청소년 올림픽 대회 등이 상위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자율주행 차량, 관광 거점 문화도시 등이 지역 발전 이슈였습니다. 이번 공약 이슈 트리 보고서는 선관위 정책 공약마당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눈여겨볼 점은 또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유권자의 39%가 60대 이상인데요. 20, 30대 유권자를 합친 것보다 19만 명이나 많습니다. 이처럼 고령층 유권자들이 선거 판도에 영향을 주는 핵심 세대로 떠올랐습니다. 이어서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총선 때 투표하러 갈 건지 물었더니 모두 갈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럼요. 투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거기 가서 권리 행사하지. 우리 권리 행사할 데 없잖아요. 공약도 열심히 보시고요? 예, 열심히 봐요. 공약도. 지난 총선과 이번 총선의 유권자를 연령별로 분석해봤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 무렵 강원도에서는 60대 이상 유권자가 44만 명으로 20, 30대 유권자보다 9만 명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60대 이상 유권자가 51만 7천 명으로 20, 30대 유권자보다 무려 19만 명 이상 많아졌습니다. 4년 만에 노년층과 젊은층 간의 격차가 10만 명 넘게 더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기준 강원도 18세 이상 인구는 133만 명. 이 가운데 60대 이상 비율은 4년 전 34%에서 39%까지 올라갔습니다.
노년층은 통상적으로 투표율도 높기 때문에 후보들의 정책 공약도 노년층 위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이 젊은 부부들 이런 세대들을 위한 공약들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60대 이상 표심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내 방송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30, 40대와 50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년층 유권자가 젊은층 유권자보다 갈수록 더 많아지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릉 지역 모 수협조합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 원, 당시 후보의 선거인 2명에겐 각각 1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2월 강릉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혁신도시법과 지방대 육성법은 모두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재를 지방대생으로 한정하면서 역차별 논란과 함께 지역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35% 이상을 지역인재, 즉 지방대생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역인재를 지방대생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거주하다 4에서 6년 남짓한 기간 동안 지방대학을 다니면 지역인재가 되고 20년 가까이 지역에서 거주하다 수도권으로 대학을 가면 지역인재가 아닌 게 됩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규정을 담은 혁신도시법도 지역인재를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지방대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평생 살아온 도시에 다시 돌아가서 정착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제도를 단지 지방대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거는 저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모두 궁극적으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데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청 등 수도권 인근 혁신도시에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평일에만 회사 근처에 머무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 2023년 12월 말 기준 원주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은 33%. 2019년엔 30%였는데 매년 1%포인트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출퇴근을 하거나 가족을 두고 홀로 이주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지방대 육성법에선 지방대생이 타 지역에 위치한 지방 공공기관에 입사할 때도 혜택을 주는데 전혀 연고지가 없는 지역에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정착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지난해 여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 범위를 지역에서 모두 초중고를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을 뭐 서울로 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갔던 친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훨씬 더 지역에 정착해서 살 확률이 높고 또 거기에 익숙한 만큼 그 지역에 충분한 더 다른 효과들도 충분히 더 생길 거라고 봅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한 사이 또다시 지역인재를 지방대생으로 한정한 지방대 육성법이 통과되면서 다음 국회에서라도 하루빨리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단은 리그에서 강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핸드볼 리그는 올 시즌부터 프로화를 표방하며 핸드볼 H리그를 출범시켰는데요. 삼척시청은 다시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르게 뛰어나가며 패스를 주고받고 몸싸움을 벌이며 공을 돌리고 뺐습니다. 강력한 슈팅을 날려 골문 구석구석으로 집어넣는 연습도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단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삼척시청 핸드볼단은 새롭게 출범한 핸드볼 H리그에서도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1-22 시즌과 22-23 시즌의 연속 우승을 차지한 삼척시청은 올 시즌 초반에는 부상 악재를 만나며 성적 역시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MVP를 차지한 김민서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고 주축 선수인 김호나 선수 역시 부상으로 경기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대표 골키퍼 박세영 선수가 역대급 방어력을 보여주며 삼척시청은 14경기 7승 1무 6패의 성적으로 8개 팀 가운데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상위 4개 팀까지 진출하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들도 지금 회복하고 있고 남은 선수들로 지금 훈련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플레이오프에 꼭 진출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팀을 이끌고 있는 이계천 감독 역시 다시 한번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경기력을 높여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시작부터 부산 선수들이 많아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또 3라운드 시작됐고 이제 또 삼척에서 하니까 또 선수들 시민들 응원 받아서 힘내서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서. 삼척시청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삼척시민체육관에서 인천광역시청과 맞붙고 17일 오후 3시 역시 같은 장소에서 광주도시공사와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개발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는 미래산업 선도도시, 찾고 싶은 열린도시, 살고 싶은 쾌적도시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산업, 관광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반도체, 바이오 헬스, 해양 설악벨트 등 5+1 전략을 포함한 9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도는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계획을 7월 말까지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강원랜드가 지난해 청년 고용 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23년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에 따르면 속초시 시설관리공단과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24개 지방공기업과 강원랜드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 73곳이 포함됐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청년 고용촉진법 특별법에 따라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사업주가 처벌받는 불합리한 규정이 개정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고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확인하지 못한 정황이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여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양양군 양양읍 포월 농공단지의 얼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지만 철골 건물 2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고 배상원 상사 유족에게 화랑 무공 훈장을 전수했습니다. 1931년생인 고 배상원 상사는 6.25 전쟁 당시 7사단 소속 상병으로 무공훈장 전수가 결정됐으나 후손을 찾지 못해 받지 못하다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을 통해 자녀인 배효신 씨를 찾아 화랑 무공훈장을 전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해시는 오늘 오전 배효신 씨에게 훈장과 훈장증을 전달하고 기념사진 촬영 등의 전수식을 열었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만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 강원도가 조속히 매입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병선 시장은 10년째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 항만 관리 주체인 강원도가 터미널을 매입해 안정적인 항로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적자 누적 등으로 소유권이 수차례 바뀌며 2014년부터 운영이 멈췄고 현재 민간업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태백문화예술회관의 비상설 영화관 운영을 종료하고 장성동 문화플랫폼 작은 영화관 운영에 나섭니다. 태백시는 영화관이 없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지난 2013년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주중 2일과 주말 휴일에 태백 시네마를 운영해 11년 동안 902회에 걸쳐 10만여 명이 관람했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이달부터 장성동에 100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며 하반기 태백문예회관 대공연장을 리모델링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성군이 올해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성군은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35곳 2,500여 명에게 국내산 우유를 사용한 급식을 실시하며 치즈와 발효유 등도 주 2회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유 급식은 희망자 수요 조사 실시 후에 급식 시간을 지정해 제공되며 방학 기간에는 우유 급식 신청 학생 가정에 공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농업기계 순회 기술 교육을 94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기술센터는 자체 순회 수리팀을 편성해 114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농기계 고장 진단과 자가 정비, 부품 교체 요령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인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 스티커와 등화 장치를 부착합니다. 삼척시가 2024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참여할 단체의 신청 접수를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받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